네, 안녕하십니까. 잘 보는 안과 김진선 원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시간에 시청을 위해서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망막 전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망막 전막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름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망막은 눈에 있는 한 구성 요소고요. 그 앞에 막이 있다고 해서 앞전자를 써서 망막 전막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오늘 이 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막 같은 게 하나 끼워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망막 전막이고요. 이제 처음 시작하기 전에 망막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눈은 이런 모양으로 생겨져 있어요. 거봉 크기 정도의 눈알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안구 뼈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망막이 어딘지 그리고 망막 한가운데 부분인 황반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눈을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보면 앞에 검은 자가 있는 부분은 이만큼밖에 없는데요. 뒤쪽으로 이만큼 커다랗게 이렇게 알맹이가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 부분 있죠. 이만큼 테두리를 싸고 있는 얇은 막을 저희가 망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망막 중에서도 한가운데 부분을 황반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면을 보시면 이 주황색 부분 전체 중에서 한가운데 부분, 이 부분 약간 노랗게 보이시나요? 노란 반점처럼 보인다고 해서 황반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이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 황반이고, 이제 황반이 왜 중요하냐면 망막 전체 망막 주황색 부분은 전부 다 망막인데 그중 황반 부분이 물체를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물건을 볼 때 초점이 맺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망막 전체 망막에서 한가운데 황반 부분이 초점이 맺히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망막은 카메라로 치면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안과에 오면 제일 흔한 병 백내장 있잖아요. 백내장은 카메라에 있는 렌즈가 원래는 투명한데 하얗게 혼탁이 오는 게 백내장이고 백내장 부분을 렌즈, 카메라 렌즈, 망막 부분을 카메라의 필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망막, 특히 이 황반 가운데 부분, 황반에 생기는 질환이 망막 질환 중에는 가장 심각하고도 큰 질환인데, 왜냐면 이제 황반이 제가 초점이 맺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초점이 맺히는 곳에 병이 생기면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백내장은 좀 와도 보이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망막, 황반 이런 곳에 병이 생기면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물체가 흐리게 보이거나 안 보이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공부해 볼 망막 전막,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이 관련 황반변성을 많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매스컴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황반변성도 있고 황반원공 이런 세 가지 큰 병을 저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주황색 부분이 전체가 망막이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앞에 뭔가 셀로판지 같은 이상한 랩 같은 막이 끼어져 있는 모양 보실 수 있죠. 여기도 보면은 주름이 이렇게 져서 막 같은 게 끼어져 있습니다. 이런 양상을 보일 때 저희가 망막 전막이라고 부르고, 사진 촬영을 하면 그 CT 알죠? 눈에 찍는 CT가 또 있거든요. 전체 몸에 찍는 CT 말고 눈에 찍는 CT도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런 모양, 황반 부분은 쏙 들어간 모양으로 찍혀야 하는데,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망막 전막이 있으면 위에 막이 이렇게 끼어 있는 CT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께 제가 이런 병이 있으니까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수술은 이제 배 안에 뭔가 뭐 담낭에 돌이 생기거나 이러면 복강경 같은 거 넣어가지고 떼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도 이런 병이 생기면 복강경 같은 관을 눈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집게를 요 막을 싹 잡아가지고 빼내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눈알이 아까 제가 얼마나 크기라 했죠? 거봉 알만한 크기라고 했잖아요. 그 거봉 알만한 크기 안에 이런 막이 끼어져 있으니까 엄청 작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미경을 이렇게 딱 보고 확대를 해서 수술을 합니다. 방금 보여드렸는 이제 CT 사진 있잖아요. 이 CT 사진으로 저희가 진단을 할 수도 있고, 가장 흔하게 진단하는 거는 암실러 격자 검사라는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눈에 찍는 CT나 안저 검사나 뭐 컬러 사진 검사, 조영제 혈관 검사, 시야 검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암슬러 격자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한쪽씩 눈을 가리고요. 이 왼편에 있는 정상 모양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 눈씩 가리고 보면 이게 이제 바둑판 모양으로 촘촘하게
네모난 모양이 균일하게 보여야 정상인데 나이 관련 항성 변성이 있거나 아니면 망막 점막이 있거나 항반에 병변이 있으면 찌그러져 보이거나 까맣게 가려지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나이 관련 항반 변성인 경우에는 제일 심하게 나타나고요. 망막 점막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고 처음에는 보면 이 격자 모양이 우글우글하게 약간 찌그러진 모양으로, 근데 양눈으로 보면 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눈씩 가리고 체크를 해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양쪽 다 똑바른 바둑판 무늬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상하신 병원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방금 그 맘실러 격자 검사도 하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CT 검사인데요. CT 검사 기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몸에 찍는 CT처럼 이렇게 조영제를 넣거나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른 원리로 해서 눈에 사진을 찍으면 망막을 지금 흑백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망막 사진에 아까 제가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단면을 자르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이런 막이 끼어 있는 모양을 나타내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망막 점막을 진단하는 진단 기계예요, 요새에는. 그래서 이걸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셀로판지 같은 막이 끼면 여기 위에 하얀 줄 막이 끼어 있는 양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망막 점막 말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다른 병인데 황반 원공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황반 원공은 이렇게 초점 부분, 황반 부분에 동그랗게 구멍이 뻥 뚫리는 병이에요. 지금 보시면 망막이 원래 가운데가 쏙 들어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망막 점막이랑 또 다르죠. 가운데 구멍이 뚫린 모양이 나오고 이것도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망막 점막은 그렇게 응급 수술이 필요하진 않은데 황반 원공은 빨리 수술을 해줘야지 아니면 시력이 실명될 수도 있는 병이라서 조금 더 심한 상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강 같은 관을 넣어서 끼어있는 막을 뜯어내는 수술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수술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 이런 포셉 같은 집게로 막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걷어내는 수술을 하고, 수술 이름은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는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예전에는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대학병원에서만 했는데 요새는 이제 저희 같은 좀 큰 병원, 망막 전공 선생님이 계신 병원, 또 기계랑 기술이 좀 가능한 병원에서는 할 수 있고, 수술을 하시면 당일 퇴원 가능하고 전신 마취는 하지 않고 눈만 마취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 집에서 이거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가 진단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암술력 격자를 이용하거나 암술력 격자 집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바둑판 모양의 눈금이 있는 표를 이용해서, 아니면 인터넷 같은 데 암술력 격자 치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출력해서 보시면 되고, 버스나 이런 걸 봤을 때 보이긴 보이는데 어느 부분만 가려져 보이거나 찌그러져 보이거나 아니면 색깔이 달라 보인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크기가 달라 보인다고 사람 얼굴을 봤는데 코만 크게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림을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랑 다르게 느껴진다거나 하면은 즉시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꼭 오시면 눈에 어떤 음식 먹으면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사진을 하나 넣었는데, 블루베리나 딸기, 녹황색 채소, 당근, 계란 노른자, 그다음에 연어, 오메가3 많이 들어있는 연어, 시금치, 토마토 같은 걸 드시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망막 점막은 이런 음식을 먹는다고 낫는 병이 아니고 약을 먹어서 낫는 병이 아니고 수술을 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병이 있으면은 수술을 해가지고 없애야지 되고, 만약에 없애지 않고 그냥 놔두면 시력이 점점 떨어져서 많이 진행이 돼서 오면은 수술을 해도 시력이 좋아지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검진을 해봐야지 병이 있는지 알 수 있고, 검진해서 이제 수술을 권유 받으셨다면 요새는 그렇게 심하거나 뭐 어려운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망막 요 수술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3명이 계세요. 저랑 이종 원장님이랑 김인영 원장님. 이제 망막 수술은 이제 일반 안과 선생님들 백내장 수술은 거의 다 하는데, 망막 수술은 전공하시거나 이제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망막 선생님을 진료를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진료 보시고 진단을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또 환자분이 또 물어보시는 게, 자주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걸리냐 물어봐요. 근데 망막 점막은 아직까지는
그 특발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특별한 원인 없이. 아니면 예전에 눈에 뭐 날파리 같은 게 떠다녀서 뭐 레이저 치료를 받거나 눈에 피가 난 적이 있거나 이런 망막이나 눈에 뭔가 병을 앓았던 병력이 있으면 그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점막이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아무 이유 없이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 본인이 뭘 잘못해서 오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병이 오면은 진단을 받고 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이라서 부담 없이 진료를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망막 점막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많이 되셨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 이제 진료를 보러 오시면 이 비슷한 내용을 한 1분에서 3분 내에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다 이해하기가 힘들고 사실 안과 선생님들조차도 망막 점막이 어떤 병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요새는 CT가 많이 발달돼서 이제 사진만 딱 찍어서 보여드리면 거치적으로 알기가 쉬운데 예전에는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치료도 안 되는 병이었는데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나 수술이나 아니 이게 점점 쉬워지고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증상이 있으시면 잘 보는 안과 저한테 진료를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